좋아요, 구독. 이 작품은 원작이 있죠. 1988년부터 연재했던 기생수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와키 히토시라는 작가가 만든 만화책인데요. 이 작품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고 기존의 기생수와는 차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요. 그 만화책을 그린 거는 이제 일본 영화가 있죠. 일본 영화가 있고 그 내용 그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생수 더 그레이라고 이름이 붙은 게 그겁니다. 더 그레이는 뭐냐면요. 더 그레이가 그 여기에서 기생수를 잡는 그 전담 팀이 더 그레이라는 팀이에요. 그래서 기생수 대 전담팀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줄거리는요. 이 주인공이 수인이라는 친구입니다.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걸 뭐라 그러죠? 블랙 컨슈머? 매장에서 막 난리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얘를 자꾸 괴롭혀. 그러다가 얘가 막 맞는 말을 하니까는 돌아가. 일단 돌아간 다음에 퇴근을 할 때가 됐어. 오토바이 끌고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그 아까 그 난동을 피던 그 사람이 고객이 쫓아오고 있던 거야. 그래서 얘 오토바이를 칩니다. 그래서 얘가 부상을 입어. 얘가 갑자기 뒤에서 오더니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칼로 막 찔러. 그래가지고 얘가 부상을 입습니다. 그때 기생 유충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기생 유충이 얘한테 들어갑니다. 얘가 부상을 당했잖아. 칼로 찔렸잖아. 얘가 그래서 그 부상을 당한 그걸 치료하다가 왜냐면 자기가 이 인간이 살아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뇌를 다 먹어야 되는데 뇌를 다 먹지 못하고 이 여기 치료된 부분을 치료하다가 밥만 먹게 된 거야. 그래서 인간도 아니고 기생수도 아닌 애매한 변종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그렇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구교환 씨 같은 경우는 어느 조직에서 누구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하러 갔다가 실패를 하고 말아. 그래가지고 얘가 도망을 칩니다. 조직에서도 너 잠깐 어디 가 있으래. 집에 갔어. 누나하고 동생이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누나는 이상해. 뭐 이상한 말투로 막 나한테 돼. 동생을 찾아봐야겠다 하다가 뭔가 전단지를 봤는데 세진교회라는 어떤 전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한번 종교 그쪽에 세진교회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그런 내용이고 이정현 씨 같은 경우는 이 기생수를 처리하는 전담반인데 거기 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 1화에서 펼쳐졌고요. 그런 내용이 있고 이 기생수들과 인간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또 기생수와 싸운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졸라 재미없었어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저는 연상호 감독의 어느 부분은 되게 존경을 합니다. 근데 연상호 감독의 연출 능력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생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반도 프리퀄이 나와버렸네. 부산행이 프리퀄이 나와버렸네. 이게 좀비 영화인가 기생수 영화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재를 보는 판단력,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감독이라는 거는 진짜 그 감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런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한데 진짜 연출을 잘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속 실망을 하고 있던 찰나에 뭐 하나로 조금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또 하나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또 한 번 속았구나. 나는 또 왜 믿었을까? 지옥도 좀 그러니까 느낌이 다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비슷한 느낌을 되게 잘 만들지만 재미가 없어요. 내러티브가 어땠건 줄거리가 어땠건 캐릭터가 어땠건 뭐 오른쪽이가 어땠건 그 설정이 어땠건 세계관이 어땠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다 잘 만들어 놨어. 근데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일리언, 기생수 이런 작품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포가 깔려야 됩니다. 공포. 외계인들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생물들이 왜 인간들을 죽이는가에 대해서 공포스럽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공포스럽고 무서워야 돼요. 근데 그 공포 연출이 하나도 없어요. 선사는 오히려 양반이야. 오히려 현실감이 있으니까 좀 더 공포스러운데 이런 괴수들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괴수 영화라는 거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는 것 같아. 괴수 영화는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무서워야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야 돼요. 이걸 보면서 저런 게 생기면 무섭겠구나.
재난 영화도요, 무서워야 돼요. 아, 저런 일이 생기면 무섭겠구나. 인디펜던스 데이가 그랬고요. 투모로우가 그랬고요. 그런 영화들이 무서운 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딱 떠올라지기 때문에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런 작품들은요, 재미가 없는 게, 재미 떼가리가 없는 게 무섭질 않아. 재미가 없어. 무섭지가 않으니까 그냥 보는 거야. 세계관 보는 걸로 보는 거야.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감독들은. 괴수만, 크리처만 잘 나오면 되겠지. 이게 액션을 보여주면 재밌겠지. 이게 이런 스토리로 가면 재밌겠지. 이런 세계관으로 가면 재밌겠지. 그게 아니라고. 콰이어트 플레이스. 내가 침묵을 했을 때 무서울 때가 그게 막 심장 쫄깃하고 이런 거 하다못해 매드맥스도 무섭잖아요. 심장이 막 벌벌벌 떨리잖아. 왜 그러냐면은 연출이 진짜로 그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 놨고 그런 긴장감들 서스펜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무서운 거라고요. 근데 기생수 더 그레이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작품들이 그게 없어. 그게 부족해. 안 무섭다고. 기생수가 저렇게 하는 게 그냥 CG라고 생각이 든다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정말. 자, 좋았던 점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말할까요? 부산행이요? 부산행이요. 저는요, 그때도 어떻게 평가를 했고, 지금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요. 성공했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죠. 좋아하는데요. 저는 해운대급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나오는 신파? JK 필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먹힌 거지. 그 신파가 먹힌 거고, 제대로 사람들한테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게 포인트였던 거지. 좀비 무서웠냐? 그 시대에 그 정도 괄목할 만한 어떤 CG나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에 의의를 두지, 그 안에서의 완성도 형편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미국에서 만들었던 그 좀비들 막 떼거지로 나오는 거,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아휴, 한참 멀었죠. 지옥도 그나마 괜찮긴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지옥은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어서 또 뭐 종교나 뭐 이런 것들이랑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진짜 기생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담아내지 못했어요. 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좋았던 점은요, 그러니까 액션이 그나마 좀 볼만해요. 그나마 액션이. 그 2화에서 뭐 달리던 자동차 앞에서 떨어진 그 기생수가 있었고, 그 안에 이제 기생수가 타고 있고, 안에서는 타고 있고, 바깥에는 이제 본네트에 떨어졌는데, 둘이서 막 거기서 막 치고받고 싸는 거 있어. 그런 거 막. 그리고 막, 내가 보여줄게. 막, 배우들이 막, 막 이래. 이렇게 연기를 하면은, 기생수들이 막, 가가지고 막 싸워. 그래, 그런 거는, 그래, 액션, 그래, 고생했다. 잘 만들었다. 나름 잘 만들었네.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 것들은 그나마 볼만했다.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런 크리처물은요, 액션이 다가 아닙니다. 액션은 중요하지 않아요. 에일리언 1편이 액션이 죽였나요? 액션이 막 애들이 막 뒹굴고 막 공중을 날고 그렇게 막 총을 쏘고 막 총을 한 바퀴 돌려서 쏘고 막 그런 걸 했나요? 에일리언 1편은요, 그래서 뜬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뜬 거예요. 무서워서. 조스가 때려잡는 게 액션이 뭐 화려했나요? 그게 아니라 조스가 무서워서 성공을 했다고요. 액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액션이 그나마 볼만했다. 그나마 볼만했다. 그리고 뭐 구교환 씨 나오는 거, 이정현 씨 나오는 거, 권혜호 씨 나오는 거, 전선 씨 나오는 거, 뭐 그 정도는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근데 아쉬운 점은 되게 많아요. 아쉬운 점은 되게 많아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뭐가 어색하냐? 이 그러니까 기생유충들이 여기 귀때기나 입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기생수들이 말투가 바뀝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기생생물인 거야. 그래서 기생수가 말투가 바뀝니다. 얘네들이 언어를 이 사람의 뇌를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가 아니라 그랬다, 저랬다, 나는 리뷰를 했다, 기생수는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문어체로 바뀌어요.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안 그래도 이게 연기자들도 많이 나오고 조연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조연 배우들이 이제 그런 연기들을 하는데 너무 어색해. 그러니까 이런 작품에서 구어체를 안 쓰는 것도 애매한데 또 문어체를 사용해. 근데 문어체를 사용하니까 더 어색해. 그나마 주연 배우들은 전선우 씨라든지 아니면은 권혜호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나마 연기를 잘해. 문어체를 진행을 해도 연기를 잘 한단 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게 조연들이 그걸 하다 보니까
연기력이 떨어져 보여요, 오히려.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어색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저의 요소로 발현이 됐다. 예, 말씀을 드리고. 진짜 연기자들은 연기자들이야. 진짜 그 좀 이렇게 주연급 연기자들은 잘하더라고, 그런 것도. 그런 것도. 근데 처음 보는 배우들이 그거 하는 거는 진짜, 어, 진짜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요. 그리고 이게 차이를 두려고 했던 건데 그 차이를 두려고 했던 방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오른쪽이가 없습니다. 미기라고 불리던 그 오른쪽이가 없어. 이게 얼굴이 이렇게 해서 기생수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말을 따로 해요. 내가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저기 하이디하고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쑥 쓰러져. 그다음에 나는 하이디다. 나는 오른쪽이다. 난 잠깐 쉬겠다. 왔다 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아씨, 오른쪽이가 없다고? 재미 중에 하나가 오른쪽이었는데 오른쪽이를 없앤다는 이 과감함, 잘못 선택했다. 아주 안 좋은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전체적으로요, 이 내용이 기생수인데 그 안에서 표현되는 것들이 좀비처럼 표현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정현 씨 남편이라든지 막 먹혀가지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비처럼 표현해놔가지고, 아, 좀비가 처음 발생하는 그 시점, 부산행과 겹쳐 보인다. 특히 연상훈 감독의 작품들과 겹쳐 보인다. 이런 의미에서 진짜 프리퀄 같아요. 반도 프리퀄, 부산행 프리퀄. 왜 기생수를 만들려고 했는데 반도를 만들어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엄청 과해요. 특히 한 캐릭터가 과한데요. 이정현 씨 캐릭터가 굉장히 과합니다. 최준경이라는 캐릭터인데 그레이라는 팀의 수장이고, 처음에 이제 경찰들 앞에서 브리핑해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심각해 죽겠는데 얘는 막 신나가지고 기생수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근데 다 잡아야 돼요. 얘네들은 다 괴물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남편도 괴물이에요. 이젠 내 남편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들떠 있어. 그리고 처음 등장할 때 또, 그것도 있다. 액션을 하면서 등장을 하거든요. 기생수를 맞춰서. 아씨, 살려야 되는데, 살아있는 상태로 잡아야 되는데. 뭡니까, 이거? 혼자 들떠가지고, 끝까지 그래요, 끝까지. 이정현 씨가 페르소나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정현 씨도 계속 이렇게 써주는 감독님이 있어서 좋겠지만, 나는 이게 소비되고 있다고 생각해. 너무 역할이, 캐릭터가 후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한 건요. 여기 수인이라는 친구가, 이 친구가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기생하는 이 기생 유충과 그 머릿속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막 수인이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난 누구한테 배신당했고, 우리 엄마는 날 지켜주지 않았고, 우리 아버지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고, 막 이렇게 불만을, 사회에서 불만을 막 터뜨린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기생 유충이 아니야. 너의 곁에는 내가 있어. 네 주변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단다. 이러면서 충고를 해준단 말이야. 왜? 왜 네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니, 인간은 죽으려고 하고 있고 기생수는 살려고 하고 있고, 그래, 그것까지는 취지에 맞는다고 쳐. 근데 마인드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막 둘이서 싸워가지고 왜 내 몸에 있어? 막 그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난 죽고 싶은데 네가 왜 살려주려고 그래? 너 주변에는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단다. 다른 기생수들은 안 그러는데 왜 얘 기생수만 그러냐고. 진짜 과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스포일러를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는데, 다 보신 분들, 그리고 혹시라도 재미없어서 그냥 보실 분들, 이런 분들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이 작품은요, 1분을 보기 위해서, 마지막 6화의 엔딩 1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스포일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이즈미 시니치가 나오죠. 실제 이즈미 시니치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즌2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생긴 기생수는 만화책 원작을 바탕으로 한 기생수고, 한국에서 오리지널 기생수는 이제 따로 있고, 그래서 일본의 기생수가 이제 한국에 와서 같이 이야기를 펼친다는 내용이 시즌2인 것 같습니다. 매우 놀라웠어요. 매우 놀랍고 엄청난 반전이었어요. 근데 그런 연출과 그런 내용 때문에 시즌2를 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좋아질 수는 없죠. 어쨌든간 이즈미 시니치가 나온다. 실제 이즈미 시니치가 나온다. 그리고 그 이즈미 시니치를 맡은 배우가 스타마사키가 나오죠. 6화 마지막 최후 후반에 잠깐 등장한다. 오른손을 내민다. 스타마사키 나오면 나 너무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좋아요. 다음에 기대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만의 메시지가 있는데, 나는 기존의 그 기생수라고 하면은 자연과 인간의 공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나중에 싸우다가 결국에는 공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심오하고 되게 좋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기생수가 명작으로 남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철학이 이 작품에는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생수의 원래 취지, 원래의 철학은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새로운 걸 만들어냈죠. 뭐냐? 이 작품을 보면요, 배신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런닝맨에서 이광수 씨가 했던 그 포지션, 배신이 진짜 많이 나와. 뭐가 있었냐면, 영등포 애들이 아니라 자기 조직한테 버림받는다. 설강우가. 그런 배신이 하나 있었고요. 조직에 대한 배신. 그리고 기생수를 배신한 정수인, 그러니까 변종이 있었죠. 그리고 인간을 배신한 원석. 자기가 살고자 해서 인간들을 배신하고 그 기생수 편에 섰죠. 아빠를 배신한 정수인. 그러니까 수인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신고함으로써 아빠를 배신했죠. 근데 엄마한테 배신당한 정수인. 엄마를 찾아갔는데 엄마가 다른 살림을 차려가지고 자기를 버렸죠. 그리고 권혁주 목사한테 배신당한 누나. 기생수와 기생수가 배신을 했죠. 배신이 엄청 많이 나와. 지금 이거 말고도 더 나와. 배신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낙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인이가 아버지를 신고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얘를 괴물로 보는 거야. 아니, 아빠를 어떻게 신고할 수가 있어? 아빠가 때린다는 이유로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얘를 낙인 찍었다는 거야.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한데, 애가 신고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다듬어주지 않을 망정 괴물로 봤다고? 난 이것 자체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괴물로 봤대, 자기를. 그런데 진짜 난 괴물이 돼버렸네. 그런 낙인이 찍혔죠. 배신과 낙인이라는 게 동시에 나오면서 드라마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 보면은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그래도 믿어야 된다. 이 조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살아남으려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을 믿어야 된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가 아니야. 사회가 있어. 우리 조직이 있어. 조직과 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너 혼자가 아니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맨과 같은 느낌인 거지. 엑스맨에서도 변종들이 있고, 이 변종들은 인간들과 같은 사람인 건데 자꾸 배척하니까 싸운 거였거든. 그래서 우리도 인간 대우 해달라 이런 건데, 똑같은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변종이고 우리가 낙인 찍혔지만, 그리고 배신을 당하지만 그래도 이 사회 속에서 살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외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깊이가 원작의 깊이만큼은 미치지 못한다. 맞아요. 통수예요. 그래서 메시지, 액션, CG, 뭐 세계관, 배우들 이런 것들 다 아무 상관없어. 재미가 없어. 결론은 재미가 없어. 그리고 그 재미가 마지막 6화 1분 전, 끝나기 1분 전에 펼쳐진다. 그래서 나는 시즌2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 예고편이다. 우리가 진짜 즐길 만한 기생수를 보기 위해서는 6시간의 예고편을 봐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나온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네. 그거 하나 믿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있다. 메시지. 잠깐 짧은 메시지도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언론에서 기생생물을 노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교환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뉴스를 안 본다. 내가 그래서 뉴스를 안 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언론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냥 부가적인 어떤 테마예요. 언론이라는 조직도 우리를 속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어라라는 거잖아. 그게 무슨 결론인지.